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영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OPG의 조상욱 대표입니다. 오늘 그 IT 담쟁이 연대 아담년 71차예요. 71차 월간 포럼 온라인은 43차인데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이제 발표는 한 분이 하는데 알맹이는 많은 지금 하여튼 샌디에고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남겨야지 제가 옆에서 장사하는데 도움 되는 것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드시 하세요. 네, 강권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수 대표님 발표 네. 시작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이영수입니다. 저는 이영수 B고요. 원래 이영수 A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영수 B고, 저는 지금 저희가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사실 1년에 뭐 한 반 정도 이제 올라고 왔다 갔다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거기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하고 고객분들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군데 그 회사 다니면서 어떨 때는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지사장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코어의 지사장으로 했다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2020년도에 이제 제가 사업 H&D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를 좀 만들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든 이후에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비즈니스 사업 개발 컨설팅.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하고 미국 기업들 사업 개발 컨설팅 하는 걸 이제 제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하는 아이템들이 워낙 다양하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실제 이제 지사장 생활하는 거가 조금 그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사업 개발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을 좀 옮기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도대체 사업 개발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도 제가 계속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제 사업 개발이라는 게 업의 본질이 뭘까?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매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그 뭐 대기업도 이제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저한테는 잘 맞는 게 아무래도 스타트업들 관련된 그 일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존을 넘어 번창으로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남태희 대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하고 이제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제품이 우리 시장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맞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라우트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약간의 생존에 관련된 영역에 이제 제가 좀 그 기술을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있긴 하지만 저희 뭐 숨고라고 하는 것도 매칭 플랫폼이고 쿠팡도 매칭이고 링크드인도 결국 매칭인데, 제가 볼 땐 최고의 매칭 플랫폼은 결혼 그 듀오, 이게 아마 매칭 플랫폼인 것 같은데, 사실 B2B 쪽이 아마 이 매칭 플랫폼에 가장 필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그 남태희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품 시작 최적화라는 영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고객들의, 여기 보면 왼쪽 밑에 얼전트 페인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얼전트 페인이라는 거 알려면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고객들, 어떤 부서에 있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고객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우리나라 고객분들한테 이제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거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매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반은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다. 뭐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관계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떤 밸류를 전달하더라도 전달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매칭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저희가 조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없이 많은 그런 네트워크들, 그 네트워크들을 저도 좀 한번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대표님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그 비즈니스 영역은 이제 스타트업들인 생존을 위한 제품 시장 최적화나 시장 질서 최적화에 관련된 어떤 행동들, 그 일들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특정 스타트업들의 이제 솔루션을 제가 알게 되면 그 스타트업 솔루션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프로스펙트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번 해보고, 어떤 파트너 혹은 어떤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연결하면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가이드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영업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하는 일들은 이제 왼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담 대표님도 아까 제가 듀오라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데이트 했을 때 와우라는 어떤 느낌이 나와야 될 때 뭐 결혼했을 때 와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확산 뭐 번창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서 보니까 결국은 또 이분들도 결혼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야 기업도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업개발 매칭 플랫폼들을 저는 이제 혼자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세일즈 잘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제가 하나씩 예를 들면 고객의 이름이나 사업 부서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컨택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를 이제 그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쭉 받고 실제 이제 왼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정보들을 되게 매칭을 좀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저희가 조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네트워크들을 좀 플랫폼화 시켜서 그런 것들 자동으로 좀 스케일러블하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미국에 와보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몇 군데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도 협업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제 그 조 대표님이나 다른 영업 많이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서 돌려보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요게 제가 그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저한테 혹시 누구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그 질문이고 요청 사항입니다. 근데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이 해봐야 10명, 15명 그 사이라서 그 영역을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아담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떤 그 팀이 좀 돼서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업들 솔루션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파트너들, 그다음에 고객분들한테 소개하는 일들이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고객과 이제 어떤 기업의 이제 리퀘어먼트를 매칭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이제 코어 AI라는 회사의 이제 지사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올해 제가 작년 하반기 12월부터 이제 미국의 오스틴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랑 제가 협업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도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그거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영주권이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에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제가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현지에 어떤 이그젝티브 에저 서비스 역할도 좀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쪽에 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이퍼 오토메이션 관련된 사업 계획가 있으면 이제 그런 기회들을 제가 찾아서 지금 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오스틴에 있는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에서 이제 자동화 쪽 관련된 요건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서비스 제안도 좀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재 뭐 디시전 AI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AI 플랫폼들, 엣지 AI,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GPU 부스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이제 스타트업들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기업들 그 솔루션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국내 기업들 솔루션들도 지금 이 엑셀러레이팅 하는 그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이제 소싱해서 미국으로 제가 그 모시고 오는 것들을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일단 우선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한 6가지 제가 하는 영역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엑셀러레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사실은 오스틴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오스틴에 가보니까 굉장히 실리콘밸리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했던 게 실리콘 앨리라고 있고 그 뉴욕 쪽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실리콘 힐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틴 쪽에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제가 좀 잘 좀 살려서 오스틴에서 좀 기반을 좀 마련해 보려고 이 엑셀러레이터랑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큐브렌치 한국 대표도 겸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 해가지고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도 하시고 이제 지원 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 큐브렌치하고 같이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 어떤 여기 전략에 관련돼서 이제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GTM 전략도 같이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하고 연결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투자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는 되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POC 그냥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뭐 단순 맨날 PT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POC를 고객사에 가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역할도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그 큐브랜치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이제 여기 미국 안에 있는 특히나 이제 텍사스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그 UT 오스틴, UT, 그다음에 텍사스 A&M,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텍사스 안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또 벤처 스튜디오들,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네이블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상공회의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포티브합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쪽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인센티브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에 이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라고 이제 저희가 오스틴에서 굉장히 큰 그 행사를 했는데요. 예술과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티그레이션 융합되어지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약 한 70여 개, 6, 70여 개 정도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패키징이 좀 돼서 이제 국내의 어떤 스타트업들의 이제 미국 진출,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오스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부와 서부 쪽으로 저희가 진출하는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일본하고 지금 8주 정도 8주 프로그램을 해서 일본 제트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키타라든가 코트라든가 아니면 뭐 나이파라든가 뭐 창진원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 지난 그 한 3주 전에 이제 그 오스틴에 이제 많이 오셨었어요. 그때 문화콘텐츠진흥원, 뭐 나이파, 그다음에 뭐 부산 시에서도 오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요 8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리바이즈를 좀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좀 그 해외 진출 프로그램들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이 돼서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CVC 하는 그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그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하게 저희가 전략도 좀 짜주고, 그 다음에 실제 현지에 있는 어떤 그 기업들하고 매칭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 IR 하는 것도 저희가 피칭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일본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이제 한 250개 회사를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서 일종의 피칭 대회에서 그 중에 20개를 저희가 그 뽑은 다음에 이제 오스틴으로 모셔서 약 8주 동안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행사도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 이제 큐브랜치라는 그 엑셀러레이터하고 제트로하고 해가지고 비욘드 재팬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스타트업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칭 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예를 들면 VC들이 같이 들어보고 투자도 하시던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제가 잠깐 얼굴 그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큐브랜치하고 더 밀크라고 하는 미디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그 행사를 하실 때 이제 코리아 하우스라고 제가 별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분들하고 오스틴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코리아 하우스를 해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오스틴에서 조금 더 좀 활성화 좀 시켜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좀 했었고요. 근데 요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갈증이 심하니까 한번 이거를 좀 제대로 키워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6월 중순에 저희가 한번 더 이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상공의 그 상무부에서 그 한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초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셀렉트 USA라는 행사에 이제 반도체 그 중소기업들은 이제 초청을 좀 하셔서 오스틴에서 한 이틀 정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좀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코리아 파빌리온이라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라는 행사에 이제 국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오셨고요. 사실 올해까지는 그렇게 CES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그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고객분들이 오실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활성화를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테일러시라고 이제 오스틴에서 한 20분 정도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가게 되면 있는 그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거기 옥수수밭 한가운데 그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근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이제 계속 공장을 좀 짓고 있고, 이 공장이 아마 이제 완공되는 게 아마 내년 올 말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거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여기서 생산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스틴에 계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스틴 전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되게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가 이제 테슬라 본사와 오라클 본사, 델 본사 이런 그 하이테크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리콘 힐즈라고 이제 표현이 좀 되면서 요 뭐 동부와 서부에 이은 제3의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들의 그 산실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이제 스타트업 플러스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업체분들을 좀 아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현지에서 그분들 소프트 랜딩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업체이기도 한데 디시즌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넥스트 RPA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페르소나 AI라는 회사가 국내에도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있긴 한데 그 회사는 좀 다른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휴먼이 이제 이거를 최종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스터디를 하고 그거에 대해 휴먼한테 이제 레커멘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스트럭처드 데이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다음에 문서들, 그다음에 이미지들, 그다음에 뭐 보이스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레커멘드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 하면 주로 이제 그 호주 정부에서 그 이제 세관 일종의 이제 관세청인데 바이오시큐리 우리나라의 검역기관일 겁니다. 그래서 천불 밑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이게 몇백만 건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검증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얘가 실제로 들어오는 모든 문서들을 다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사람의 업무 룰을 이제 저희가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 스크린 작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작업 한 다음에 요거를 사람한테 요거는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직접 가서 눈으로 검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레커멘드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호주 정부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호주 정부 대 영국 정부 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이제 관세청에도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고 이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전달하면 지금 관심이 있으실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하나 있고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포뮬러 1 그 스포츠 게임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라디오로 다 송수신을 하게 되는데 그 라디오를 스피치 투 텍스트로 다 떨어뜨린 다음에 그 라디오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캐테고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들한테도 알려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앉아 있다가 제가 메르세데스가 지금 뭐 타이어가 이상이 있다, 엔진이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에 다 이제 판단하고 그 자기네 전략을 좀 세웠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AI가 다 듣고 감독들한테 지금 저희가 뭐 A라는 자동차는 지금 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가 스크린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일들을 하는 게 좀 디시전 AI라고 해서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모든 데이터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추천하는 그런 그 AI 회사에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사업을 돕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한국 시작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이거를 세일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삼성 SDS 아메리카, 뭐 LG CNS 아메리카, SK CNC 아메리카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신규 사업 모델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페르소나 AI라는 회사가 하는 일들이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RPA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 로봇이 자동으로 알았다 했는데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거를 제가 읽고 그다음에 그 문서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하고 제가 매칭을 합니다. 일종의 제가 오디트를 저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보이스 오디트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밸리드한 어떤 인보이스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요거는 페이를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당신이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사람이 일하는 거를 똑같은 어떤 그런 룰들을 제가 트레이닝을 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먼저 다 분석을 하고 사람이 일일이 그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조금 더 일을 지금 사람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아마 키가 되는 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룰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러닝한 거에 의한 레커멘드 하는 거 같고 클래시파이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포커스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똑같은 엔진인데 이거를 또 제약업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약업계에도 제가 얘기 듣고 이게 이제 머크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엔진을 가져다 쓰시면서 이제 사례가 발생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머크가 이제 FDA나 이런 쪽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제 제조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리뷰를 하시고 이게 진짜 기준에 컴플라이언트한지 안 한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 AI 엔진이 다 트레이닝을 해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그 로직에 의거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요거는 더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을 좀 해드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배치 리코드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배치 리코드 리뷰하는 그 절차들을 이제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이나 뭐 신약 그 생산을 했을 때 이제 그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할 때 이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엔진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 이건 이제 멀크에서 지금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 뭐 나머지 이제 존슨앤존슨 이런 쪽도 저희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영역들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한국의 제약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영업을 하시거나 소개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요건 어차피 FDA나 이런 승인은 다 영어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쪽은 충분히 저희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AI에서는 요거 좀 약간 특이한데요. 저희가 굿페이스 프로젝트라고 예전에 조 대표님한테 이제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서 좀 소개도 좀 그 몇 군데 화장품 회사에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코스메틱이 저는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타이트한 그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다 화학약품이라서 이 화학약품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고, 또 예를 들면 뭐 올리브영이나 세포라라든가 이런 리테일러별로도 또 이제 레귤레이션이 또 달라서 실질적으로 그 화장품 회사에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영역들이 그 포뮬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그레디언트라고 그 성분들을 가지고 뭐 하나 예를 들면 선크림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성분이 과연 A라는 나라에 적합하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적합하냐, 아니면 뭐 아리조나에 적합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매뉴얼 프로세스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AI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한 그 샌디에고 기반의 이제 그 스타트업이고요. 이 회사는 2018년도에 이제 제가 세웠고 지금 로레알이나 이제 록시땅이나 이제 헬메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 한국 같은 경우는 CTK, 아마 이영수 대표님이 예전에 프로젝트 하셨던 그 회사인데 이제 CTK 클립이라는 쪽에 이제 뒷단에 요 제품이 지금 들어가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화장품 회사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RA 팀이라고 합니다. 레귤레이션 어세스먼트인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전 세계 다니면서 논문도 좀 읽어드리고 뭐 해가지고 그 포뮬러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매뉴얼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동화랑 똑같이 그 매뉴얼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솔루션을 갖다 드리면 자기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이제 프로텍트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이런 기술들이 이제 넘어야 될 그런 산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제가 소개를 몇 번 드려봤는데, RA팀한테 가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게 이거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그 공수는 들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로레알이나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이 회사와 같이 굉장히 깊은 어떤 관계를 가져가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화장품 개발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영역들이 기본적으로 20만 개 이상의 이제 시장에서 있는 성분들을 다 분석을 좀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 온톨로지로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카라라고 하는 AI 엔진인데, 이게 보면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케미컬 포뮬레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표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본인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여기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했는데, 이걸 다 AI로 이제 다 저희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거의 1억 7천만 개의 이제 그 분자 구조를 이제 다 계속적으로 제가 스터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애큐러시들을 계속 지금 높이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온톨로지 만드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각 그 뭐 나라든 아니면 학계에서 계속 이제 사이언티픽 그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문들 역시도 내가 쭉 계속 읽어드려서 그 논문들 중에서 좀 위험 물질로 해당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이 시스템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샘플링으로 커스터머들한테 또 피드백 받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레귤레이션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리테일 쪽의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들을 제가 계속 스터디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레귤레이션이 좀 바뀌게 되면 그것들 저희가 크롤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바뀐 것들을 찾아내서 바뀐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저희 AI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의 어떤 R&D, 그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 체크하는 거, 그런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혁신을 좀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플랫폼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인그레디언트 각각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위험도들을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에 한번 비춰보고, 지오그래피컬 리스트릭션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컨슈머 스탠다드, 케미컬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5가지의 이 스탠다드를 다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뿌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선크림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워터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뻘건 뜬 게 다 지금 워닝이거든요. 어디에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적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은 요걸대로 그대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 제품을 어디 가서는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일종의 이제 화장품 업계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지금 코스메틱 쪽만 지금 타겟팅을 하는데, 요 플랫폼에 이제 트레이닝 돼 있는 그 케미컬 데이터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이제 건강식품 쪽으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제약 쪽은 너무 그거는 훨씬 더 이제 그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건강식품 쪽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쪽은 이제 건강식품 쪽은 아직 안 하지만 건강식품 쪽에 있는 그런 그 성분에 대한 것들도 계속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다가 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국내 업체하고 조금 전략적인 파트너십 만들어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여기는 이제 굿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칭으로 굿바디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그렇게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코스메틱 관련돼 가지고 실제 눈으로 이제 바로바로 보여지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RA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리 그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브젝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이게 또 대세라고 하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AI 어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쪽의 얘기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이제 인프라 쪽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원래는 그 IBM이나 EMC 뭐 그 인프라 쪽에 있는 회사에 있긴 했지만 그동안은 사실 이런 쪽이랑 관련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프라피스토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예전에 이제 펠컨 스토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펠컨 스토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펠컨 스토어라고 하는 게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하는 솔루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솔루션을 하시다가 이제 프라피스토어라는 회사를 거의 11년 전에 셋업을 좀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 좀 AIOps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비저빌리티, 멀티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유사한 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타겟팅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코스트나 그다음에 GPU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이제 주로 포커스를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한 13개 정도의 이제 페이턴트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요 페이턴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업체분들하고도 이제 OEM이나 아니 화이트 라벨 형태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나 이제 제품을 해보려고 지금 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제 이분이 연락이 좀 되셔서 저한테 이제 한국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영역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인프라에 이제 클라우드든 온프레임이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쭉 긁어다가 그걸 이제 페더레이터 AI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이 AI 엔진을 탑재하는 플랫폼인데 이 탑재하는 플랫폼들이 뭘 하냐면 내가 보니까 이제 AI가 주로 하는 게 주로 레커멘드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리소스들을 주로 많이 잡아먹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그 컨테이너가 어떤 리소스를 좀 주로 많이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쭉 다 분석을 한 다음에 포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들은 앞으로는 CPU가 이런 A라는 리소스에 의해서는 CPU가 뭐 0.5, CPU가 1.5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좀 적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포캐스트를 어세스먼트를 좀 미리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레커멘드를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장 최적화된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별로 필요한 리소스들을 이제 어떻게 할당해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레커멘드를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페더레이트 AI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는 되게 많이 하는 일들인데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뭔가 그 포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레커멘드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들어온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쪽 영역에서 지금 페더레이티드 AI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플레이를 좀 하려고 하고 사실 요게 이제 국내 이제 MSP, CSP 그다음에 뭐 텔레콤 이런 회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그게 이제 뭐 이미 다 돼 있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십 정도 당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냥 맨땅에 계속 저희가 헤딩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영역에 이제 그 이영수 A 대표님께서 지금 POC를 한번 해봐 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지금 잘 해주셔서 좀 좋은 밸류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이 좀 하는 게 멀티 클라우드 이제 코스트 분석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 대시보드 중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맨 왼쪽에 이제 현재 한 달에 뭐 한 1,700부 정도 쓰고 계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애저나 클라우드, 구글이나 AWS 이렇게 옮기시면 이렇게 비용이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많은 그 멀티 클라우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공하시는 그런 서비스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그쪽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제가 계속 베더링을 해서 저희가 레커멘드하는 왜냐하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너희 앞으로 요건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추천하고 그 추천한 거에 대한 가격표를 제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면 이제 좀 약간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어떤 워크로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VM 컨테이너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거를 많이 쓰고 있다,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점선하고 이제 실선이 저희가 예측하는 거하고 실선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트렌드는 비슷하게 이제 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저희가 요렇게 되시면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버리지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484인데 이제 저희가 웰커멘드 하기로는 앞으로는 넥스트 24시간 이내에는 650 정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 이 그 프로피스토어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컴패러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것과 지금 에지저 그냥 계속 쓰셨을 때 어떻게 저희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천한 모델로 가시게 되면 훨씬 더 코스트 세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이제 코스트 세이빙이라는 게 과거에 기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미래의 어떤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코스트 세이빙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그 생각 이제 테스트 기회조차도 사실은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계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밸류를 전달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거 전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제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는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요즘에 GPU 때문에 난리인데 GPU 서버를 사실은 GPU 팜을 쓰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영역이긴 한데
국내에서 GPU 팜을 구성해서 쓰실 수 있는 8군데 정도밖에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보니까 GPU 서버도 좀 HVAC 탑재된 것들이 그 뭐 실제 뭐 지금 장비 그 포장 깐 게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구조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긴 한데, 요거는 프라피스토어가 이제 슈퍼마이크로랑 같이 해가지고요, 약 20여 개의 이제 AI, ML 워크로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돌려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이나 이제 인퍼런스 하는 거,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 트레이닝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되게 워크로드가 이제 되게 들쑥날쑥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GPU 리소스들을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더레이트 AI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저희가 트레이닝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걸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모듈을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실제 이제 보면 어떤 그 워크로드는 이제 엑스큐션 타이밍이 거의 50% 세이브 되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CPU, GPU 유틸라이제이션율도 36%에서 90%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향을 하는 바는 H100 GPU를 되게 비싸게 주고 사줬는데, 또 뭐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그 기업은 그 GPU를 할당받아서 써야 된다고 기다리는 큐가 되게 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들을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탑재를 하면 기존에 있는 GPU 가지고도 충분히 더 많은 워크로드를 저희가 그 수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슈퍼마이크로 웹사이트에 가보면 화이트 페이퍼로 해가지고 다운받아 놓게 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하고 이제 프로피스토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안 드리고 있고, 슈퍼마이크로 역시 이제 GPU에 이제 이 요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그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고객들한테 지금 제안하고 소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대리나 이런 파트너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대파트너 이런 분들은 GPU 서버를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이 되니까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엔드유저 입장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아담엔에 계신 분들 중에 뭐 GPU 관련돼 가지고 내가 아는 고객들이 있다, 뭐 예를 들면 GPU 서버가 모자라 가지고 내가 돌아버리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가셔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한번 돌려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제가 AI 솔루션 2개를 말씀드렸고, 그거 해당되는 이제 인프라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코어 AI라고 하는 그 LLM 모델 그 컨버세이션 AI 그거에서 할 때도 그 LLM 그 트레이닝 하는 거에 되게 리소스 많이 포함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담엔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GPU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뭐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엣지, 이건 엣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엣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지금부터 제가 전문가 영역은 아닌데 뭐 지금까지 다 전문 영역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제데다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CEO랑 저랑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CEO가 제가 2013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이올린 메모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많이 팔았고, 전 삼성전자에도 팔았다가 저는 망했습니다. 그 본사가. 제가 그때는 본사가 망해가지고 지사도 철수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시니어 VP 했던 친구가 창업을 한 회사예요. 2016년도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주니퍼 네트워크스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쪽에 이제 그 지식도 많고 이제 경험도 많았던 친구였는데,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8년 좀 이제 됐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75밀리언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C까지. 그래서 아마 지금 한 60밀리언, 150밀리언 정도 투자를 받아서 총으로 하면 한 1,700억, 1,8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맨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EV OS를 만들었습니다. EVE라고 하는 OS를 좀 만들어서, 그게 이제 엣지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EV OS를 만들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OS를 그 엣지 디바이스에 요즘에 예전에는 리눅스 그 라이트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탑재해가지고 쓰셨었는데, 이제는 그 리눅스 것도 무겁다.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EVOS를 저희가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상황인데 그 EVOS를 제데다가 만들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이제 도네이션을 했고 제데다는 그 EVOS를 컨트롤하는 그런 그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데다는 어쨌든 판을 깔고 거기에 해당되는 컨트롤러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로 이제 팔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오일앤가스 회사들, 그러니까 리모트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거 말고 데이터 센터 밖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산업용 PC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고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배포하는 그런 영역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는 영역들. 그래가지고 보면 오일앤가스 쪽 관련된 영역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제조 업체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장비 제조 업체분들한테 이런 것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조 업체분들도 지금 산업용 PC들도 가지고 계시고 엣지 디바이스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지금 이런 엣지 AI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발맞춰 갈 수 있냐 이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제데다를 지금 계속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뭐 오토모티브 딜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복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스바겐의 이제 7만 개 정도 딜러십에다가 실제로 요것들 제데다를 저희가 이제 디플로이를 좀 하셔서 이 제데다 차가 이제 그 딜러십으로 가게 되면 그 딜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 차에 해당되는 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최적화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제데다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다가 이 제데다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그 헤드쿼터는 저희가 지금 뭐 접근이 좀 쉽지 않아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혹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이런 것들 좀 소개를 좀 드려서 실제로 이제 그쪽의 현타나 이제 기아차 이제 현지 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딜러샵들하고 이제 협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OE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웰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VM웨어, 에머슨 이런 회사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회사들이실 거고 이런 회사들의 지금 엔진이 제데다 엔진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토크 엣지 매니저라고 하는 영역에 제데다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델타 V라고 하는 그 놈 밑에도 제데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M웨어도 VM웨어 엣지 컴퓨터 스택에 이제 제데다 컴포넌트가 좀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엔드 유저한테 제데다 직접 서비스로 파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락웰 오토메이션이나 에머슨이나 이제 VM웨어 쪽에다 저희가 이제 OEM으로 제가 판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그 플랫폼의 개요인데요. 이제 왼쪽은 어쨌든 사스 형태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CI/CD 뭐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배포하고 그다음에 보안 규정 다 지켜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각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왼쪽에 사는 영역이고 오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예를 들면 델 서버 원유짜리 서버에 이브 OS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픈 OS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 쭉 올리고 뭐 예를 들면 VM 올려서 거기서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데이터 뭐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영역들 이제 그쪽 디바이스에서 하고 그것들을 실적으로 이제 이제 제데다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으로 그 엣지 디바이스의 이제 전반적인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엣지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하든가 소프트웨어 배포하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제데다 클라우드, 제드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저희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라고 하는 그 OS라고 하는 게 실적으로 제데다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있는 그런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는 이제 또 EVOS라는 거가 실적으로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가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충분히 그 관심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OS를 뭘로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영역에서도 혹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OEM으로 에머슨에서 이제 델타 V 엣지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밑단에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에서 이제 원웨이로 데이터가 쭉 올라오면 요 이제 엣지 노드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경우는 이제 델 서버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그 엣지 노드로 좀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 이제 올라가 있는 OS 여기는 리눅스라고 표현하시는데 여기 이제 EVOS가 이제 올라가 있고
그거와 요게 엣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요게 제데다입니다. 그래서 제데다 클라우드랑 요거랑 연동을 좀 시켜서 그게 이제 델타 V 엣지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이거를 에멀슨에서 또 고객들한테 지금 제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엣지 제데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일 수도 있으시지만 델타 V라는 거나 아니면 아까 그 라콜 오토메이션에서 쓰시는 그런 그 토크 엣지라고 하는 그쪽의 영역을 좀 쓰고 계시다라고 이미 제대자를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 워낙 제조가 또 강하니까 이제 제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그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담연 분들께 이런 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피드백들을 좀 주시면 제가 4월 중순에 이제 또 제대다하고 산호세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때 한국 사업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거를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요 제대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다에서 보여지는 요게 이제 에멀슨에서 가지고 있는 델타 V 엣지의 이제 대시보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노드들이 엣지 노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넷지에 들어가 있는데 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지역별로는 어디에 배포가 되어 있고 그 다양한 그 대시보드들을 실적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 다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에멀슨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요 대시보드 자체가 제대다 대시보드고요. 요게 이제 에멀슨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디코어라고 이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이디코어 이제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 그래서 실제 이디코어 이제 한대수 대표님은 원래 이제 삼성전자 그 DS 쪽에서 근데 그 공장 그때 전체 공정 설계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 사업을 2016년도에 요 이디코어라는 회사를 이름으로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율 생산 쪽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셔서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사실은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자율 생산 그래요. 지금 여러 군데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자기네 그 생산해주는 그 업체들한테 이 솔루션을 써서 수율을 좀 높이고 어떤 그 생산성을 좀 높여봐라라고 해서 지금 이 이디코어라는 솔루션을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인더스트리의 요 엔진을 한번 활용을 해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미국 쪽 시장에 이제 이거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왜냐면 이게 한국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설비들이 들어가는 미국 공장에 이제 적합하실 것 같아서 미국에다 제가 지금 소개를 좀 드리고 있고 실제 이제 샌디에고 소재 이제 반도체 기업에도 이제 이 회사가 연결이 좀 되셔가지고 지금 작업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진단이나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폴트 디텍션 관련된 그 얼러트들 이제 이런 것들 다 AI 기반으로 해서 되게 클린징하고 되게 애큐러시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보니까 그 FDC라고 하는 게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폴트 알람 뜨는 것들이 너무 가짜 알람들이 많이 떠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뭐 정제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언론들만 뜨게끔 해주는 거. 그다음에 또 VM이라고 해서 가상계측이 사실은 굉장히 생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계측 쪽 영역도 실적으로 이제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긴 한데 실적으로 이제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실제 요 공정 쪽 관련돼 가지고 인력들이 워낙 부족해서 이런 앞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이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한대수 대표께서 굉장히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POC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신데 요거는 제가 이제 혹시 이용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제 한 대표님 직접 소개를 시켜드려서 실제 POC도 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공정 관련돼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타겟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라인 쪽, 그다음에 F&B 쪽. 그래서 여기 전기전자 쪽이 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 그 업체분들을 많이 지금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타겟팅해서 이제 계속 요것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제약 공정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된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 번 더 AI를 탑재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신 영역들은 저희가 이디코어 제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가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SK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이랑 경쟁을 하는데 이제 훨씬 그 회사 제품보다는 시장에서는 조금 그 평판이 좋은 그런 영역으로 좀 포지셔닝을 좀 하고 계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옴니버스 형태로 되게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도 지금 계속 지금 콜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뭐 새로운 것 좀 한번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이제 벗어나서 한계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플랫폼화 시켜서 좀 더 이게 확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앞으로의 고민이고 바다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40분 이내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어쨌든 그 너무 그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이 돼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 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중간에 궁금하신 그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저도 이제 가끔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면 이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봐주지 마시고 아 얘가 또 뭘 하나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해서 이쁘게 좀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좋은 사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이 대표님 그 아마 우리 아담년에 네, 그 회사로도 그 아마 저 협업이 가능한 회사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개인으로도 아마 협업이 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다 설명하시라고 제가 이제 강권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서로 연결되려면 이렇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된 걸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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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페르소나 AI 같으면 제가 유전체 분석 미국 스타트업 회사를 제약 바이오 협회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고 네, 네, 그다음에 네, 투페이스는 제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고 네, 그다음에 아까 프라피스토어는 GPU를 사용하는 고객이 그 솔루션 회사 이런 네,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가 아마 딱 필요할 것 같은데 제 회사 하나가 생각이 나서 나중에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데다는 요 다음에 지금 세션 하는 그 우리 스티브 채 대표님하고 의논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한국에서 엣지 컴퓨팅으로는 그 에이펙 전체 그 리더 하시면서 여러 회사 했거든요. 하니웰에 인수된 회사가 아까 보니까 제데다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거기 또 오래 하셨고 포건이라고 그다음 최근에는 리트머스 또 하고 이래서 그 음, 분야에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